안녕하세요. 차지원 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사례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카니발을 구입을 했을 때 당연히 구인승 이상이죠. 이를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환급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몇 년 전에 카니발 구입하면서 환급받았던 그 부가가치세 토해내라고 하면서 추징이 들어가게 된 케이스라는 거죠. 업무용이라고 하면은 공제가 가능할 것 같지만은 업종의 제한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영업용입니다. 택시라든지 운수업 내지는 자동차 운전학원처럼 그 차량 없이는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성격의 차량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업종들은 여기에 속하지는 못해요. 그 두 번째,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래처에 방문을 해요. 내지는 출퇴근으로 차량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쳐요. 그게 업무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이것까지도 부가가치세를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화물차여야 돼요. 봉고라든지 포터라든지 스타리아 같이 적재함 구조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 실제 그 사업 용도로 사용이 되면은 인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중고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면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특수 차량입니다. 응급 차량으로 내지는 청소 차량으로 구입하신 부분이라고 하면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1000cc 미만의 경차라고 표현을 하죠. 모닝, 레이스, 파크, 캐스퍼 요런 차량들. 그 다음에 이번 사례에서 해당이 되는 마지막 9인승 이상의 차량. 여기 부동산 임대업자는요 9인승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카니발 7인승도 있잖아요. 9인승으로 일부러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종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불인정받은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부동산 임대업이 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정을 받을 수 없느냐? 그에 대한 특수성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요, 말 그대로 그 건물만 있으면요, 그 임차인에게 그 공간을 사용하게 하고서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업이 뭐 임차와 관련된 계약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하자가 뭐 딱히 없는 거라고 하면은 그 차량이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나 아니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임대업자는요, 그에 대한 경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금 내는 거, 아니 경비를 떠가지고 그에 대한 급여가 발생하는 거, 내지는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수리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지극히 그 건물과 관련된 경비들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환급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임대업자는 차량을 구입하고서 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고 필요경비로도 인정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건물과 관련돼서 경비가 인정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무리 요건을 갖추고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했다 할지언정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보통 영업용으로는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걸로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다 부가가치세 공제 잘 받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했을 때 이를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갖춰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민해 보시면서 차량을 구매하시겠지만은 이와 같은 특이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구매하기에 앞서서 세무사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